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서 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큰 명제로서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거의 대부분 약속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약속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약속을 이행을 하는 소수의 채무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그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채무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여유가 다소 있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산적인 여유가 없다거나 또는 뭐 나름대로의 그 자기 신용 상태가 여유가 없다든가 또는 뭐 그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속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께서는 그 채무자가 약속을 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그 결국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만 자꾸 그 까먹는 경우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채무자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두로 독촉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그 약점을 잡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약점. 그럼 채무자의 약점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채권자 당사자의 힘으로써 혼자 힘으로써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해서 좀 그 신용정보 회사에 조력을 받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약점은 무엇이 있냐? 첫째, 채무자의 신용 상태, 지금 현재의 신용 상태. 둘째, 채무자의 현재 채무 현황, 즉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지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의 대출 현황,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는지 여부. 넷째, 채무자의 금융거래 현황, 어디 신용카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어디 은행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어디 계좌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금융거래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이 정도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채무자의 자산 현황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파악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채무자가 약속을 채권 변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채권자께서는 지체 없이 기다리지 말고 법 조치에 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인 서류를 갖추어서 지급 명령이나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서 판결문을 획득을 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자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서 채무자의 자산으로부터 내 채권 확보를 하는 게 맞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치지 않는 채권 추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채무자는 자고로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의의 채무자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금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의 얘기입니다. 거래 상태가 금전의 그 회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의 얘기이지, 일단 한번 금전의 그
회전이 막히게 되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금전이 한번 그 회전이 막히게 되면은 절대로 그 변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을 믿고 싶죠. 그리고 또 이런 법 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 얽히지 않고 돈을 받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일단 한번 그 거짓말이 통용이 되게 되면은 항상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채권 추심을 하다 보면은 채무자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많은 약속을 잡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채권 확보를 하게 되고 또 금전을 회수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절대로 자의적으로 자기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로부터,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로부터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고 그 회수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상 채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